제가 사수를 결심하게 된 큰 이유는 다른 애들과 비슷하게 작년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사수를 결심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는데 두려움이랄까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컸었어요. 기숙학원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시설이나 커리큘럼도 모두 다 알고 있어서 혹여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 제가 수능 하나만 보고 다시 공부하는 게 도박 같기도 해서 굉장히 저는 두려웠었어요. 의대관이라는 이름도 있고 입시 결과도 제가 항상 봐서 아는데, 최고의 결과를 저도 만들고 싶어서 사수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마음 먹은 이상 당연히 의대관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학원 특유의 학생 관리나 수업을 직접 저는 듣고 내린 판단이어서 이번에도 여기서 하면 분명히 오를 거란 확신이 더 들었어요. 의대관은 학생들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가 아주 철저한데, 처음에 다들 느꼈듯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격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뛰어난 입시 결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생들, 친구들도 모두 다 최상위 학생들이어서 학습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성적 향상이랑 입시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좋아서 만족을 했는데, 특히 제일 좋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주말마다 항상 매주 맞던 모의고사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퍼 선생님들이 직접 기출 문제를 변형해 주시거나 유행하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풀면서 시간 관리도 꾸준히 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었어요, 그때. 특히 하이퍼매스는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였는데, 그걸 푸는 그때도 좋았지만 정규 시간에 선생님들이 같이 풀어주시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유사한 기출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해 주셔서 수능 문제 풀 때 21, 29, 30번 문제를 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이제 의대관에서 사수를 시작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공부 습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많이 공부하면 되겠지, 그냥 계속 앉아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작정 책상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력도 약해졌고 많이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함이나 자만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무작정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 효율을 늘리려고 큰 틀을 먼저 짜놓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수능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모두 다 쏟아 부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매월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작년에 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 모든 시험들의 내 상태를 다 체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올해는 성적에 영향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제 자신을 믿고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을 할 수도 있는데, 재수나 이렇게 현역 애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 외의 것들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예전처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적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는 혼자서 그냥 끙끙 앓지 말고 학과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보고, 우울할 땐 학전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생이랑 달리 N수생들은
5시간이 정말 월등히 많아가지고 하루 공부량 안배를 제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여서 시간 활용만 제대로 못하면 수업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쓸데없는 공부가 될 수 있어서 시간 단위, 분 단위로 하루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HSP라는 학습 플래너를 주시는데 저는 그 학습 플래너 과목마다 어떤 공부를 어떤 시간에 할지를 다 세세하게 적어 놓아서 자습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까지 낭비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취약 과목의 공부 시간을 늘리게 되는 실수도 적어지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재밌어하는 공부를 어렵고 힘들어하는 공부 중간중간에 넣거나 졸린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지를 생각해서 시간 배치를 하면은 공부 효율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인강을 하나도 듣지 않았었는데 애시당초 제가 그렇게 머리가 막 좋은 편이 아니라서 수업도 따라가기가 약간 벅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자습 시간을 거의 복습이나 개념 정리,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인강을 굳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무조건적으로 인강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자신이 계획을 미리 짜놓고 선택해서 듣는 게 효율뿐만 아니라 성적 향상에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습 시간 활용은 대부분 계획을 짜놓고 공부해서 괜찮은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 저녁 시간 또는 간식 시간을 계획 없이 지나가 버리면은 돌이켜 봤을 때 낭비하는 시간이 매우 많아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짤 때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쓸지 다 정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격일마다 간식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점심 저녁 시간 중 한 번은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해서 놓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을 짜고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어 과목은 제가 제일 못했던 과목이라 공부하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수능장에서 제일 먼저 보는 과목이 아무래도 국어이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멘탈 측면에서 가장 까다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전 자습 시간을 저는 수능도 오전에 보기 때문에 그 오전 시간에 모두 국어에만 투자를 했었어요. 대체로 화작문이나 문학 개념 정리를 봤던 것 같아요. 화작문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보다 그냥 정확히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화작문은 그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 저도 아무리 시간을 단축하려고 해도 시간은 단축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실수만 늘게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 안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풀면은 그 시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이제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이제 토론, 토의 문제가 가장 제일 먼저 나올 텐데 그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 문제로 그래프나 도표가 나올 텐데 그 문제는 공통점, 차이점을 그래프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게 선지에 있나를 보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풀었어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서에서 시간을 많이 끌고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되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할 텐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최상으로 문제를 푸는지 얼마나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문학 부분이 EBS 연계에서 가장 많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일 텐데 평소에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책을 저는 이제 거의 다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를 풀 때나 아니면 실제 수능에서도 비연계를 풀기 전에 연계 먼저 가장 빨리 풀어버리고 비연계 부분은 이제 모든 낯선 문제 작품이다 보니까
깊게 생각하려 들지 말고 그냥 최대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깊게 빠져들어서 이상한 답을 고를 위험이 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선생님들이 문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다른 풀이는 왜 이상한지, 왜 그런 해석으로 풀면 안 되는지 따로 적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가 국어에서 가장 어렵고 이제 시험 성적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저는 가장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는 독서를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수능 전까지 다 오로지 기출로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이 기출 문제만 계속 보다 보면은 답이 생각나고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서 그 점이 정말 공부를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실제 시험지에 직접 푸는 방법, 아니면 노트에 따로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비슷한 지문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방법,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 문제 같은 경우가 완벽한 글 전개를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지문을 분석할 때 첫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 그리고 가운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나 세세히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이런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까지 먼저 예상이 돼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한테 국어는 가장 힘든 과목이었어요. 점수가 실제로 잘 안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수능 때 계속 예전처럼 평소 공부하던 대로 풀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지문 분석하고 공부량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개념 정리랑 문제풀이를 엄격하게 나눠서 했었는데, 그 두 부분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은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요리로 비유하면은 개념 정리는 재료, 문제풀이는 조리 실습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1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획 없이 공부를 하면은 가장 의미 없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1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9월 모의평가 이전까지는 그냥 개념 정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문제도 기출문제 아니면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념 정리를 계속 해 나간 다음에 9월 평가 이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이나 이제 이론들을 문제 실제로 적용하는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나눠주는 문제나 사설 문제, 아니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모의고사 등으로 많이 푸는 걸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제를 푸는데 마구잡이로 막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내가 잘 모르는 개념이면 다시 개념 노트를 펼치거나, 기출문제와 유사하다 싶으면은 따로 오려가지고 기출문제와 같이 붙여놓고 오답 노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풀이를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념 정리를 하거나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 틀렸던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최고난도 문제만 풀면은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게 되는데, 저는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3점이나 쉬운 4점 같은 것들만 따로 모아서 쉽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얻고 시간 관리 능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수학이란 과목이 3개나 돼가지고 공부량 분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률과 통계 같은 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막 풀다기보다는 개념에 더 집중을 했고요. 공간도형 문제는 아무래도 눈에 적응을 많이 시키려고 문제 위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미적분 2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라서 하루에 고난도 문제 3개 정도 정해놓고 풀었어요. 제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많이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제 한계도 많이 보였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다른 과목을 줄이고 수학 공부량을 늘리면서 매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놓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연습을 했었어요. 학기 초반이었다면 물론 더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마지막 가까이 다가오면은 공부보다는 멘탈 훈련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불안해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까지 했나를 알고 내가 노력한 부분까지 실전해서 얻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단 한 번도 100점을 얻은 적이 없어서 수능 당일 문제 풀 때도 실수 없이 96점을 얻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기숙학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신력이랑 체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간 공부하면서 어떨 때는 정신력보다 체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 이제 재수에 성공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든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묵묵히 계속 해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계속 느리게 흘러갈 것 같던 시간들을 조금씩 지나치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 기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작년과는 다른 형태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 열의에 차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꾸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